무자극, 자극을 하지 말아라. 자, 우리 몸에 종기가 났죠? 어떤 사람 막 긁어. 그러면 종기가 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져요. 북한은 우리 한반도의 종기야. 맞아, 맞아요. 감싸버려야 돼.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써서 감싸준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지금까지 결실이 온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핵심하는 거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고, 그 사람들은 경제가 없으니까 뭔가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하는데, 그게 실제는 핵무기인지 아닌지를 아직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해갑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수소포탄을 만들었다, 그거 제대로 믿는 사람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이 뻥뻥거리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야. 그런데 우리 안보에는 도움이 돼, 안 돼?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단결 아주 그쪽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네? 정신 바짝 차리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6.25 사변 때처럼 김일성과 진벌이가 좋은 사람은 침묵으로 쫙 평화 분위기, 휴전선에서 어떤 놈도 총 쏴는 놈은 사형이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야. 남한 군인을 임금님 대접하듯이 아주 이렇게 조용하게 놔두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꽝! 그 우리가 쏘은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거보다는 낫다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 안보가 만약에 그때 김일성이가 6.25 사변 내기 전처럼 북한이 조용하게 있다, 지금 술퍼 마시고 난리 나는 거야. 전부 첩들 끼고 말이야, 돌아다니고 말이야. 에? 대한민국 국민은 소돔과 고무라 성하고 비슷해. 맞습니다. 그래, 그래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과 비슷한 젊은 여자들이 맨 병원에 가서 애 데려 다니고 말이야 하는 일이, 그래야 안 그래요?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타락했느냐 이 말이야. 그거를 우리가 돌아보라 이 말이야. 절대적으로 우리가 평화가 유지됐다면 지금보다 타락이 더 심했을 거야. 그나마 북한에서 절 사니까 그나마 긴장을 하고, 야, 우리가 안보를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국가의 세금을 잘 내야 되겠다, 세금을 내야 군인들이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가들이 세금을 제때 내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북한이 아무리 정말 조용하다 그러면 이놈의 세금은 다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에? 사람들이 뭔가 안보관념이 희박해진다 이 말이야. 그 틈을 타서 공산주의는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놈은 겁날 거 없어요. 근데 보초가 나오지도 않고 하루 엔진이 안 보이네. 거기에 넘어가다가 총 맞아 죽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하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쏠 만한 곳도 없지만, 네, 그걸로 전쟁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걸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되지만은 이거는 안 된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거는 손자병법인데 우리 한반도에는 저걸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샌더스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조치를 내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다, 좋았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어떤 특정인을 비방하지 않아요. 지금 물건을 만들어 놓은 게 산더미만큼 쌓여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도망을 온 거지. 얼마든지 지시를 할 수가 있는 시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설 연휴 때 바로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휴가 와 있을 거 아니요. 그냥 재고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단 말이야. 그것이 얼마 손실이냐면 몇 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몇 조. 그러니까 그 손실은 우리 세금으로 주면 된다 하지만 국가에서 호락호락 줍니까? 어마어마하게 절차가 복잡해요. 골병 든 거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피해를 봐야 된다면 그 이익을 잠시 보류해야 돼. 내 말 이해갑니까? 네. 그 한 사람 입장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 피해자 입장이 한번 돼보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오늘 뭘 드셔요? 네, 오늘 맨 앞에 오셨네. 자, 힐러리가 미국의 샌더스가 이번에 이겼죠? 예? 미국의 샌더스가 이번에 이겼죠? 자, 미국의 샌더스가 몇 대 몇으로 이겼어? 대수는 뭐 안 나갔던데. 크게 이겼다. 예? 7대 3으로 이겼으면은 힐러리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샌더스는 독수리상이고 힐러리는 공작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독수리가 높이 날까? 공작이 높이 날까? 독수리가 높이 날겠죠. 독수리인데 미국이 국세가 독수리죠. 우리는 국세가 뭐예요? 우리는 국세가 뭡니까? 봉황이에요. 영국은 국세가 뭐예요? 참고로 아세요. 영국은 국세가 까마귀예요. 까마귀. 네, 까마귀는 반포지효라 그래가지고 반포지효는 까마귀는 반포지효는 뭐라고요? 무슨 효도라고요? 까마귀는 반포지효죠. 까마귀는 자기 어머니가 늙으면 그 어머니를 그 까마귀 집에 모셔놓고 새끼가 어머니 돌아갈 때까지 먹이를 갖다 줘. 그러면 어머니가 먹다가 거기서 죽으면 그 집을 어머니한테 주고 자기는 딴 데 가서 집을 지어서 살아.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까마귀만큼 효도하는 새가 인간도 없다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 효도를 무슨 효도라고요? 반포지효다. 자기가 먹은 만큼을 돌려준다. 자기가 어머니한테서 먹은 만큼을 다시 어머니를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반포지효인데 이 반포지효인데 효도의 세 가지가 뭐 있어요? 생전지효.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효도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모지효 있어 없어요? 에? 사모지효 있어 없어요? 부모님을 사모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사후지효.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가난한데도 항상 모시적삼 단벌로 열심히 일해가면서 좋은 거는 자식을 다 주고 살았다. 이러면 항상 도시에 와서 살 때도 우리 어머니의 그 모시적삼이나 우리 어머니의 삼배옷이나 우리 어머니가 그 고무신 신던 검정 고무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구두 하나 사더라도 항상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야 우리 어머니는 이런 구두를 못 신어보고 돌아가셨네. 이렇게 사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항상 부모님을 사모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이 효도가 3대 효도 중에 사모지효가 굉장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제사를 잘 지내면서 하는 것은 사후지효야. 사후. 그리고 돌아간 이후든 살아계시든 사모를 해야 돼. 부모님을. 그래서 부모님이 근면했는데 내가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도 될까?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못 먹었는데 내가 맨날 쌀밥만 먹으면 될까? 이거 당뇨병 걸리지 않을까? 벌 받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고기도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먹었는데 나는 이거 뭐 수시로 고기를 사 먹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항상 부모를 생각하면서 사는 걸 사모지효라고 그래. 맞죠? 그러면 이 생전지효나 사모지효는 이거는 공자가 말한 세 가지 효도야. 근데 우리 국민의 세 가지 효도는 뭐죠? 우리 국민의 3대 효도. 물효, 심효, 대효. 어머니 아버지 의식 주고 물질로 해결해 주는 거. 두 번째, 어머니 아버지에게 며느리 잘 얻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세 번째, 큰 인물이 돼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문의 영광을 안겨주는 게 대효입니다. 대통령이 돼서 저게 국회의원의 아버지다. 저게 암흑의 대통령의 아버지다. 그러면 집안의 영광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이 판사가 됐거나 검사가 됐거나 뭐 이런 사람들의 아버지는 동네에서 힘을 줘 안 줘요? 그리고 족보에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부모한테의 효도가 이 물질 효도가 대부분이야. 의식주. 요새 이것도 안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내가 70세 이상, 60세 이상은 한 달에 70만 원씩 주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65세부터 하자 막 그래요. 그래. 그러면 그때 예산 가지고 예산 상태로 나는 60세부터도 줄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왜 50세부터 실업자가 돼? 그러니까 60세부터도 왜 주냐? 60세인데 애들 장가를 못 보낸 사람이 수두룩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대책을 60세부터 주려고 하는 거예요. 70만 원씩. 자, 이렇게 물료와 심의와 대요는 반포지효에서 생전지효와 이 사모지효나 사후지효와 이것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샌더스가 내가 이 말을 할 때 왜 이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샌더스가 독수리상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공작보다는 높이 날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인가 샌더스하고 이거 이야기했죠, 힐러리? 네. 근데 힐러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국수주의자. 네? 국수주의. 힐러리는 국수주의자라고 했지? 네. 힐러리의 결점이 있어요. 힐러리가 지금 인기를 못 얻는 이유가 힐러리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당돌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힐러리가 당돌성이 있어. 사람이 좀 당돌해. 너무 당당하단 말이야. 그 다음 또 뭐라 했어요? 진실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힐러리는 당돌한 느낌, 진실한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대신 나이는 70살. 샌더스는 허경영을 많이 모방했어.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샌더스 정책이 허경영이가 30년 전에 주장한 공약을 일부 벤처 마케팅 한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청년수당 주는 거, 성남시장 이재명 씨가 청년수당 주는 거, 내 공약이 25년 전 공약 벤처 마케팅이에요. 에?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말을 할 때는 손바닥 운동을 해야 돼. 이 손을 한동안 너무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혈자리만 손바닥만 세게 때려도 몸이 확 피가 돌아요. 피가 돌아요. 이거 죽어가는 사람 기사등이 맞으면 탁 때려도 다시 깨어나요. 다시 한 시간 더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손바닥을 때리치면 한 2시간 더 살다가 죽어요. 그런 걸 참고로 하셔야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신경이 가물가물해. 그럴 때 옆에 와서 누가 따귀를 탁 때리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러니까 샌더스는 뭐가 있다고요? 참신성. 샌더스는 뭐가 참신성이 있다고 그랬죠? 진정성이 진정성이 있다.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거야, 내가. 그러면 참신성이나 진정성은 21세기의 트렌드야. 요거는 언제 트렌드요? 19세기 트렌드야, 이게. 19세기 트렌드. 그래서 이 패션이라든지 뭐 이런 트렌드가 이 사람은 너무 옷이 깔끔한 거야. 힐러리는 아주 그리고 당당해요. 당돌해. 그러니까 어디 내놔도 뭐 하나도 그림자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책상 앞에서 무슨 정치만 하다 온 사람처럼 아주 작가처럼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참신 나이는 들었는데 75인데 76살이 된 사람이 참신하다는 거야.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 강의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전화가 오는데 허경영 총재 강의 듣고 남편하고 20년 싸우던 거 스톱했다. 이혼한 남편 찾아가서 이혼한 지가 15년 됐는데 허경영 강의를 딱 듣고 나서 이혼한 지 15년 동안 불면증으로 시달려서 잠을 잘 못 잤는데 남편 찾아가서 다시 살자고 이야기했다.
내가 잘못했어. 허경영 씨 말을 다 듣고 보니까 이건 내가 마누라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다시 살려고 하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더라. 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신 샌더슨은 참신성, 진정성, 허경영이가 이걸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사람 공약이 또 전부 내 거 표방한 거야. 예, 알겠죠?